사람이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그 허망함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배우자가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었기에 은퇴 후에는 조용하고 평온한 일상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퇴직한 날 모든 짐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손주들과 놀며 편안한 노년을 맞이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가 쉬어가는 동안 세상은 빠르게 변했고 제 노후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것들은 점점 불안한 모양새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한때 든든하게 느껴졌던 퇴직금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뜻하지 않은 지출이 잦아지면서 예상했던 예산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젊을 때는 아끼고 아껴가며 돈을 모았고 이를 바탕으로 노후에는 여유로운 삶을 살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른이 가까운 나이에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며 생활비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삶의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 중 한 명은 자식의 보증을 섰다가 전 재산을 잃었고 또 다른 친구는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준비를 잘 해왔다고, 나는 그런 일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치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노후 준비를 잘했다고 자부했던 나의 착각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아이들은 자립했지만 저를 책임져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애써 묻지 않았지만 나 역시 이제는 더 이상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힘내라고 했지만 그녀 역시 내가 느끼는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지내던 어느 날, 저는 아주 우연히 저의 노후에 대한 잔혹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노후에 대한 새로운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퇴직 후의 일상은 처음에는 달콤했습니다. 오랜만에 시간을 마음껏 쓰고 늦잠을 자고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유가 점점 불안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당연했던 월급이 끊기고 나니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가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카트를 밀며 필요한 물건을 하나씩 담고 있었는데 계산대에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찍혔습니다.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쉽게 결제했던 금액이 이제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퇴직 전에는 미처 실감하지 못했던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할까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부모로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손을 벌린다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저도 부모로서 의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한숨을 내쉬며 힘든 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퍼주었고, 이제는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나도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이미 그렇게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밤이 깊어가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인생은 불안과 걱정 속에서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제 저는 이 모든 상황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도망칠 수 없습니다. 나의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이제부터의 이야기입니다. 노후란 결국 살아온 날들의 결과물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허투루 보낸 날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궈온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런 삶이 오히려 독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때 저는 한 기업에서 35년을 일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했고 맡은 일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처리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인정받는 직원이었고 후배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그렇게 정년 퇴직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축하해 주었고 저는 남은 인생을 즐길 준비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퇴직 후의 삶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름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와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둘 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함께 작은 월세방에서 시작했고 고생하며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집을 살 때는 돈이 부족해 대출도 끼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힘들게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미래가 기대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삶의 무게는 더해졌지만 책임감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자식들에게만큼은 부족함 없는 삶을 주고 싶었습니다. 학비가 모자랄까 밤늦도록 일을 했고 명절이 되어도 가족을 위해 선물 하나라도 더 준비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을 때 마침내 저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삶이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할 때가 되니 다시금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해 주는 것이 당연한 듯한 분위기 속에서 저도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도 자식들의 미래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노후 준비는 뒷전이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수입이 끊기고 나니 그동안의 결정들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한때는 자랑스럽게 키운 자식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나니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네의 구석구석이 익숙해졌습니다. 여기서 자식들을 키웠고 여기서 노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벽에는 세월이 묻어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공원에는 여전히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면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젊을 때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하루하루가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 둘만 남게 되니 어색함이 밀려왔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공유했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현실적인 걱정에 빠졌고 아내는 여전히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온도 차이가 하루하루 쌓여만 갔습니다. 퇴직 후의 삶을 기대하며 가졌던 많은 계획들도 하나둘씩 무너졌습니다. 여행을 가자던 약속도 함께 취미 생활을 하겠다던 계획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생활이 빠듯해지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야 진정한 인생이 시작될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한때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노후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마주치는 친구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결국 외로움이 크다는 이야기, 모두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했고 아내와의 관계는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기대했던 노후는 멀어져 갔고 이제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목표조차 사라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주 우연히 노후에 대한 냉혹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방식이 과연 옳았던 것인지, 이제라도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퇴직 후의 여유로운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유가 주는 해방감에 젖어 한동안 늦잠도 자고 보고 싶었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반복될수록 조금씩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던 일상이 사라지고 일정한 수입이 끊기자 막연한 두려움이 가슴 한편을 짓눌렀습니다. 퇴직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문제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평생 직장을 다니면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자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아끼면 충분히 노후를 버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 믿음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는 잔병치레 한 번 없이 건강을 자신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갈 일이 많아졌고 약봉지가 하나둘 늘어나면서 지출도 함께 늘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나 치료비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병원비는 점점 부담이 되어 갔습니다. 단순히 병원 한 번 다녀오는 게 아니라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노후를 대비해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돈도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충분히 여유롭게 살아야 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그리고 식비까지. 젊을 때는 이런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하나가 예민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사기 전에는 반드시 가격표를 먼저 확인해야 했고, 식비를 줄이기 위해 외식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마트에서 몇백 원 차이를 고민하는 나 자신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웃들을 만나면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친구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돈 나갈 일이 더 많아졌다고 말입니다. 모두 저축을 했고 계획적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친구는 아들이 어렵다고 해서 도와줬는데 그 돈을 받지 못하고 결국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시 내게도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문제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자주 연락하지 않던 아들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도 잠시,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렵게 말을 꺼내는 아들의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돈이 내 노후 자금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아들이 힘들어질 것이고, 도와주면 내 노후가 불안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와 상의했지만 그녀 역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모아둔 돈에서 목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불안과 싸워야 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생활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또 한 번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난방비와 공과금이 크게 올라갔고 여기에 재산세까지 더해지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 적은 돈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은퇴 전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든 지출을 줄여야 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병원비를 아낄 수도 없었고 관리비도 줄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생활비를 더 줄이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은퇴 후 삶을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충분한 돈만 있으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나는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 준비는 부족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새로운 가능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될 것이라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계기가 결국 제 노후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약속했던 날짜에 돈을 돌려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먼저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짧게 통화만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사정이 어렵다며 돈을 더 빌릴 수 없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빌려준 돈도 아직 받지 못했는데 또다시 돈을 요청하다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남은 노후 자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앞으로의 생활이 더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차마 단호하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의 나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이 문제로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녀 역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아끼고 모으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에게 부족함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모든 걸 희생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을 위한 준비는 부족했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라도 냉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언제까지 자식을 책임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갈등이 깊어지던 어느 날 병원에서 검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장 치료비 걱정이 앞섰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많아지면서 우리의 노후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 하는 회의감이 몰려왔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나는 왠지 모를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고 또다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차마 그 자리에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깊은 대화를 나눈 후 결국 단호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노후를 희생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아들에게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들은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돕지 않는 것이 말이 되냐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마음이 무너졌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한다고. 아들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아내와 나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늦게 깨달아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할 수 없었습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라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난방비와 공과금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아내와 나는 전기 요금을 줄이기 위해 작은 전등 하나만 켜고 생활해야 했습니다.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도 생활비는 부족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지출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웃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자주 만나던 친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한 부모가 한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손주를 돌봐주며 용돈을 받는 것으로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나 역시 같은 처지가 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치료비를 생각하니 선뜻 예약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아껴야 하는 삶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병원 한 번 가는 것도 큰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던 어느 날, 나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현실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노후에도 경제적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관심을 갖고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았고, 앞으로도 쉽지 않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손 놓고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나는 다시 한번 삶을 바꿀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나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살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보내는 것이 지겨웠고, 무엇보다 남은 삶을 불안 속에서만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무슨 일이든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나이를 핑계 삼아 손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퇴 후 재취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고, 육체적으로도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내가 가진 기술과 경험을 정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회사를 다니면서 익힌 것들이 무의미한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자격증을 활용할 수도 있었고, 상담이나 강연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나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과연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강연 신청을 하고 처음으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 주제는 퇴직 후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을 보니 힘이 생겼습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노후 준비를 다시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나는 그들의 질문에 진심을 다해 답변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연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비영리 단체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이었지만 점점 내가 가진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나 역시 배우는 것이 많았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들으며 내 문제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이는 퇴직 후 자녀들의 냉대를 견디고 있었고, 어떤 이는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 사별하고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했고, 삶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점점 더 활력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후배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아직 현업에서 일하고 있었고, 내 상황을 듣고는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은퇴한 선배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었고, 내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고민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도전해볼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다시 한번 사회의 일부로 돌아갔습니다. 멘토링을 하면서 나는 내 경험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후배들은 나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삶의 방향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내 결정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한 마음이 컸을지 모르지만 결국 부모로서의 삶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웠고, 나 또한 더 이상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노후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을 불안 속에서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나는 끝까지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면 나는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불안과 혼란 속에서 헤매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조용히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노후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살아갈 날이 있다면 그 하루하루가 나에게는 또 하나의 도전이 되어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노후를 막연히 걱정만 했습니다. 돈이 부족할까, 건강이 나빠질까, 혹은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보다는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후회할 시간조차 아깝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남은 날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내가 젊을 때는 모든 것을 희생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내가 어려울 때는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것이 잘못된 기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에게 나의 삶을 의지하려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했습니다. 노후란 결국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막막하기만 했던 노후가 이제는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진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외로움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삶을 내 손으로 다시 꾸려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천천히 돌아보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돈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만이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였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노후를 준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나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만의 방식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남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노후란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나 자신을 다시 찾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남은 날들은 내 방식대로 나만의 행복을 찾아가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불안함보다 기대감이 먼저 듭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아낸 노후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고 여전히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들이 더 기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노후는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삶의 속도도 달라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해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노후란 결국 나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퇴직 후의 삶이 불안하고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순간이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같은 길을 걸어왔고 여전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하며 또 다른 동행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나요? 만약 그 질문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노후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가 이 영상을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을 보신 후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나요? 여러분이 겪은 일들이 있다면 저와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다양한 정보가 공유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공간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진심 어린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를 내어 한 걸음을 내디디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노후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은 노후를 준비하며 어려웠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런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노후의 다양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 행복한가요? 이 질문에 스스로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언제나 변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저는 계속해서 이곳에서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그러니 잊지 말고 이 채널에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